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취업 한파에 조금이라도 이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려고 다들 취업 스터디 같은 거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취업 스터디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원도 해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또 내 친구들한테 그 불합격 통지를 한대요. 그러니까요. 해먹겠- 기업에서 불합격 예. 통보를 받아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길게는 뭐 일주일까지도 우울하잖아요. 어쨌든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그런데 아니. 다 같이 으쌰으쌰 잘 해보자 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까지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우울할까요? 아니 공부하자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공부하려고 하는데도 불합격이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참 취업하기가 그야말로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스펙 중 하나인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인턴을 하기도 어려워서 이게 인턴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금턴이라고 금턴 하죠. 이런 네. 말이 나올 만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취업 준비생끼리 하는 스터디마저도 그러니까요. 할 수가 없으니 취업 네. 준비생들 정말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희 잡정보센터는 그런 거 있나요? 없죠. 없죠. 전혀 절대 없죠. 없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을 가리거나 선별하거나 그런 게 일도 없는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려있는 잡정버스에서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네, 2018년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을 오랜만에 아주 알아보는 네. 것 같은데 항상 뭐뭐하게였는데 뭐 들어졌나 안 하고 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요. 예. 삼성과 현대차 또 CJ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세 기업의 공채 전략을 짚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삼성그룹 상반기 공채 전략을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어떻게 아무 영광이죠. 월요일에 나오셨어요?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또 저희 제작진 분들이 그러니까. 한 발 또 이렇게 선제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또 부응을 네, 해야 되지 않냐고 대본에 써 있네요. 네. 기분 좋네요. 네. 자 오늘도 일부도 함께한 잡정보센터의 아주 키다리 귀요미 도움이죠. 김현우 캐스터도 저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아연입니다. 오늘도 네. 잘 봄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봄입니다. 개나리 같네요. 그러게 오늘 영하 10도인데 정말 옷은 봄이죠. 기분이라도 좋으려고 이렇게 그래요. 입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다리 개나리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라임에 맞게. 라임에 그래서 맞게. 최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자, 민혁 쌤. 아까 네. 처음에 저희 오프닝 얘기 들으셨죠? 네. 어디 해먹겠습니까, 이거 뭐? 근데 그게 그 일상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면접이 잡히면 그 같은 구직자임에도 또 갑질하는 그 지원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죠. 야, 니네 이번에 삼성 면접 처음이지? 나는 벌써 세 번째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약간 병원 가면은 똑같은 환자인데 서로 간에 뒷맥 짚어주는 그런 귀한, 그렇죠. 6인실 병동에서 지들끼리 이렇게 구역 나눠가지고 반장님 같이. 이미 반 의사. 그렇죠. 그럼 이제 의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환자님도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진짜 어색한 분위기들이 난무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조급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018 상반기 공채 전망부터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상반기에 필승 잘할 수 있을지. 합격할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하반기 삼성전자 신입사원 채용 공고부터 자소서 항목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하연 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삼성전자의 작년 하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채용이 진행됐는데요. CIM 부문 및 전사 직속과 그리고 이제 DS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어 말하기 점수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CEIM 부문 및 전사 직속은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기술직은 오픽 IL과 토스 5급 이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업 마케팅직은 토스 7급과 오픽 IH 등급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영업 마케팅직 국내 영업과 경영지원직 재무, 경영지원직 구매 부문은 오픽 IM과 토스 6급 이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직은 해당 사항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 이어서 DS 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설비 엔지니어와 생산관리직은
오픽 IL과 토스 5급이 있어야 하고요. 영업 마케팅직은 오픽 IH와 토스 7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지원직 재무와 경영지원직 환경안전, 경영지원직 일반 부문은 모두 오픽 IM과 토스 6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반기 삼성전자 자소서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취미와 특기, 존경 인물을 적는 란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700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번 항목입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과 인물 등을 포함해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항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의 경우 삼성그룹이 첫 계열사 공채를 시작했죠. 삼성전자가 9월 첫째 주부터 온라인 지원을 받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도 정확한 방향을 잡고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과연 서류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채용하는 삼성전자의 직군별 또 부문별 채용 그 규모라든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민혁 쌤 이게 삼성전자에서 채용 규모가 역대급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상반기도 뭐 그 반도체 좋으니까 분위기 이어갈까요? 그럼요. 엄청 사실 저도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기업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지금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한데 우리 구직자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런 뭐 그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말 선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보통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을 뽑는다고 공개하지는 않아요. 언론상으로 그냥 그 기자분들이 이제 유출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번에 최소한 한 3,000명에서 많게는 4,000명까지도 엄청나네요. 대졸 기준이죠. 저희가 지금 오늘 방송은 3급 대학교를 졸업해서 입사하시는 3급 신입사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규모인 게요. 아니 회사 네. 좀 비유를 좀 해주신다면 3-4천 명이 있는 회사도 엄청 큰 회사인 거죠? 엄청 규모가 큰 회사죠. 근데 그 신입을 갖다 3,000명 뽑는다는 거는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뭐 부지라든지 뭐 법인이라든지 뭐 지역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고요. 제가 포스코에서 채용을 했을 때 정말 많이 뽑았을 때가 150명. 네. 포스코도 큰 데인데. 포스코도 그러니까. 직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지금 그만큼 엄청 성장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일 것 같고요. 실내로 아마 우리 구직자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 2017년 4분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 DS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기준으로만 20조예요, 20조.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면 20조, 그러니까 매출액이 여러분들 20조예요. 삼성전자 전체를 따지면은 연간 지금 영업이익이 53조. 50조 그렇죠.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예산이 400조 정도 되거든요. 그 쿵쿵 하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딱 의결하는 1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국회 예산이 400조인데 그거의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실적을 달성한 거고 이게 이제 내일 저희가 또 하게 될 현대자동차랑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내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래도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여러분들 얼마나 거품이 많고 부실한 기업인지를 제가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릴 텐데 현대자동차 같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아니라 현대자동차만 작년 매출이 96조. 네. 그리고 영업이 그 2010년 이후로 최초로 5조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4%밖에 되지가 않아요.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100조 가까이 팔았는데도 그거밖에 안 나요. 마진은 그만큼 부실하고 지금 되게 많이 힘든데 왜 그렇게 많은 지원자들이 저는 현대자동차에 목을 매는지를 좀 여실하게 내일 저희가 방송에 다룰 예정이고 다시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돌아오자면 삼성전자는 그만큼 DS,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에서 사실 DS가 전부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분기 기준으로 매출 20조고 영업 실적, 영업이익으로만 10조니까 이게 영업이익률로 환산하면 50%란 말이에요. 마진이 네. 50%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5%조차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삼성전자에 가실 정도의 우리 자력이 되시는 구직자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갈지, 뭐 모비스를 갈지, 뭐 이런 고민 전 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소위 여러 가지 그 호조세에 있거든요. 삼성 반도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업계가 향후 뭐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는 호조세에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제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도 올해 한 1,000명 정도 신입사원을 또 뽑을 예정이라 삼성 이외에 1,000명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이걸 채용 일선에 있는 그 담당자는 아니라서 확 와닿진 않아요. 이 규모라는 게 과연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뭐 신입사원 연수원이라든지 어떤 사내 분위기가 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채용 규모는 늘릴 거고, 이게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까 김하영 캐스터도 읽어주셨지만 토익 점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 네. 그만큼 그 어느 기본 정도의 이공학적 지식과 어떤 소양만 되면은 그러니까 소위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거죠. 예전처럼 뭐 1,000명 뽑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CJ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기껏 뽑아봐야 한 800명 또는 한 500명 수준이라 회사 계열사별로 또 다 나누면 뭐 한 50명에서 적게 20명 수준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높거든요. 경험도 굉장히 우수해야 되고.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기본적인 자력, 다시 말해서 뭐 반도체 공학적인 능력이 사실 출중하지 않더라도 인적성 G사트 통과돼서 어느 정도의 기본 삼성이 원하는 소양만 여러분들이 맞춰주신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기업이고, 이런 기회가 좀처럼 쉽게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한국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다라든지 아직까지도 지금 토익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펜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진짜 드립니다. 네. 규모만 봐도 그냥 아우, 급이 어마어마하네요. 다른, 네. 레벨루가 다른, 정말요.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가 그런 다른.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보니까 이게 전자 채용이 보니까 두 부문으로 나뉘더라고요. 네. CEIM 부분하고 DS 부분인데 처음 도전하신 분들, 물론 이걸 모른다면 삼전을 지원하지 말아야겠지만 어쨌든 시청자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네. 학교 다니신 분도 계실 그렇죠. 테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사실은 이제 세 부분이고요. CIM은 워낙에 이제 규모를 적게 뽑다 보니까 좀 붙이는 하나를 거지만, 붙여. 예. 근데 이제 사실 C는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가전 쪽은 뭐 모르겠어요. 두 분은 어떤 가전을 선호하시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이제 주부님들이라든지 저희 어머님 보면 이제 LG전자, LG 백색 가전 쪽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그 실제 그런가 봐요. 실제로 그런 성향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실적을 보니까 가전 쪽도 엄청나게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네. 거기 그 같은 사람들이 경우에도 그래도 삼성이지 이런 네. 기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실적을 보면 여전히 강세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반도체 쪽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학생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뭐 DS 쪽은 뭐 100%다, 200%다. 근데 CE 쪽은 뭐 그렇지 않아서 선생님 제가 CE 쪽을 가야 될지 고민이라는 그런 정신없는 여러분들은 지금 구직자잖아요. 이미 합격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선호 비선호로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IM 같은 경우에는 그 인포메이션 그 모바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핸드폰 쪽을 이제 제조하는 쪽이고, 사실 가장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우리 엔지니어분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 그리고 가야 되는 분야 이제 핫했었던 가장 그렇죠. 그리고 메인 디바이스 솔루션. 수익력 그거죠. 반도체, 맞아요. 그냥 반도체, 그러면 이제 반도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바이스 솔루션은 반도체도 뭐 저희 예전에 홍 기자 선생님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뭐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고 SRAM, DRAM, 뭐 LSI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입사하시면은 연수원에서 충분히 교육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체적인 지식 없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의 그 지식 가지고 뭔가를 다 판단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실전에서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또 그 아무래도 첫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삼성의 규모가 또 크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좀 스펙을 많이 쌓아서, 그리고 또 삼성의 면접 전형이라는 게 임원 면접, 창의성 면접, PT 면접이라 PT 면접에서 전공 지식을 어떻게든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차별화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 채용 규모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어떤 기준만 충족을 시킨다. 근데 그 일정 부분의 기준이라는 게 오늘 방송 때는 뭐 다루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 삼성에서 원하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건전한 직업관?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길 바래요. 건전한 직업관, 뭔가 그 임원들이 선호하는 모습들이 좋아할 있어요. 만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토익 얘기하셨는데 네. 보니까 이제 없어요. 토익은 없고 다 토스. 토스랑 말하기 점수. 토익이 오픽이나? 토스가 이제 됐는데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10년 전 또는 불과 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에요. 네. 당연히 토익을 먼저 700점 이상 필수, 그 다음에 뭐
오픽 기준, IM, 우대 이렇게 돼 있는데 선택이었죠, 그때. 그렇죠. 근데 맞아요. 지금은 아예 토익은 맞아요. 자취를 감춘 상태고, 아니 그럼 그거는 삼성이니까 선생님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채용 담당자들이 삼성이 일단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모니터링해요. 네.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참 선도적인 기업이죠. 채용에 있어서는 하나의 획을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닐까라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말하기는 이제 필수다. 필수죠. 공대생들도 그죠? 그리고 근데 이게 토스 5라는 게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토익으로 따지면은 600 후반에서 700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떠듬떠듬하는 그 정도의.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에 수준이라고. 대한 스트레스를 우리 엔지니어 분들은 받지 말아라고 공식화 시킨 거예요, 이제 삼성이. 아. 네, 이공계들은 전공에 대한 애착만 보이면 되지. 굳이 뭐 방학 때 뭐 이것 어디 때문에 이것 목매 때문에 가지고 또 다른 한 거 달- 못하지 마라 그렇죠. 그 말씀인 거죠. 또는 불필요한 자격증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보지 않겠다. 그래요. 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선언한 거니까 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자기는 이제 구정까지만 토익 공부해서 2월 말에는 800 넘고자 지금 목표를 잡았는데 네. 갑자기 난데없이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기조다. 네. 이렇게 그래요. 좀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함의를 안 돼요. 하셔야 되는 게 토스라고 하니까 또 이제 토스를 미친 듯이 해야 되나 보네가 아니라 아니고. 토스 5급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렇죠. 전공이나 이 직무에 대한 거에 더 네. 올인을 해라. 그 배려라고 어떻게 보면 좀 배려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체 채용 시장이 좀 이런 기류로 흘러가면 아무래도 구직자분들도 조금 그렇죠. 더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자, CIM DS 부문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냥 절대적으로 좀 어디가 많이 뽑을까 한번 살펴보면 아무래도 DS 부문이 많이 그러겠죠. 뽑겠죠? GS 부분이 8, 네. CIM 쪽이 2 정도 정도세요. 저는. 네. 그래도 많이 뽑는 거죠. 5천 명이면 5, 8에 40, 반도체 4천, CIM 1,000.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규모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전략적으로 어디 지원할까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규모가 적은 뭐 CJ라든지 또는 뭐 어디가 있을까요? LG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좀 눈치 작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예, 이 삼성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눈치 작전 보일 필요가 전혀 뭐 그 없다. 얘기 하잖아요. 어디 회사 가든지 간에 그 메인스트림을 따라가야 된다는 네. 강박 때문에 아 CIM 쪽은 아닐까 생각하지만 제 아는 친한 동생이 네. C 쪽에 있는데 뭐 이번에 그 주재원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엄청 받기도 하고 그럼요. 일감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DS가 워낙 호황이긴 하지만 뭐 CIM도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워낙에 현금 흐름이 유동적으로 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만도 뭐 인수하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조건들이 지금 계속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적으로도 DS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또 그러니까요. CIM 쪽으로 투자도 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운영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맞아요. 또 경영진 교체되신 거 보니까 또 젊은 그 CEO 분들로 대거 교체가 돼서 굉장히 또 공격적인 조직 분위기로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껏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또 만들어질 거니까요. 너무 맞아요. 또 구별하지 마시길 바라요. 네. 항상 저희가 그 공대라고 하면은 네. 항상 닫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러니까 공대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문과생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대도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DS가 화랑이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이라면 CIM도 엄청난 그 수요를 갖고 있고 또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원 전략부터 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IM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이제 메인인 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가전 쪽이나 모바일로 지원을 하신다면 최소한 굉장히 전 기초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전 중에서도 삼성이 만드는 가전뿐만이 아니라 경쟁사도 국내 업체도 물론 있지만 해외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주로 판매가 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자소서를 쓰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재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삼성전자의 인사팀에 있거든요. 재학생 이제 숙명여대를 졸업한 여자분인데 재원이네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전공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교육학과예요. S양인데 그분이 이제 교육학과인데 가지고 있는 이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전 쪽에 이제 지원을 할 때 그 강남역 8번 출구에 딜라이트 샵이라고 있어요. 네. 네,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가전들을 내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자기가 이렇게 쭉 보면서 체험도 하면서 뭐 그 신혼부부들이 와서 어떤 거를 구매하는지 또는 뭐 관광객들이 어떤 걸 주로 관심 있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해서
자소서에도 기술해주고 임원 면접 때도 충분히 어필을 해서 최종 합격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배웠던 지식을 CIM 쪽에서 노골적으로 보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판이라든지 직판이라든지 이런 매장을 좀 방문해서 느낀 점을 경험을 해야 기술해 되는구나. 예. 얼마든지 강점이 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이공계분들보다도 아무래도 우리 문과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아직까지 이런 현장 방문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강점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네. 발품을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네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김한 캐스터도 읽어주셨는데 GUI나 그 그래픽 디자인 직무는 어학 점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이런 것들도 방금 말씀드린 직접 가서 내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갤럭시 같은 것도 네. 이것도 제가 산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저희 현직자한테 한번 기여예요, 네, 기여? 기어인데 이것도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디자인하기 위해서 저희 삼성전자 GUI 현직자도 한 30군데의 매장을 자기가 둘러보고 느낀 점들을 하나의 그 PPT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디자인 직무는 제가 알기로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GSAT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적성 시험이 없고 서류 전형이 되면은 바로 디자인 담당하는 팀장님들 앞에서 파워포인트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포트폴리오만 네. 확실하게 그렇죠. 그 스킬만 탄탄하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해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문과생분들이 지원하기에는 아무래도 영업 마케팅직으로 많이 지원하실 것 같은데 CIM 부분은 국내 영업이 있지만 DS 부분은 국내 영업이 없는 그러니까 그것도 거죠? 아까 보면 이제 국내 영업이 DS는 별도로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네. 규모가 워낙에 DS는 많이 뽑다 보니까 네. 이거를 갖다 별도로 몇 명이다를 구분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입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고 당연히 나면 그렇죠. 그 안에서 갈리는군요. 국내 영업도 다루게 되고 해외 영업으로 이제 나뉘게 되겠죠. 다만 이제 어학 점수가 우리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우 높은 건 아니에요. 토스 7이면은 한 토익 기준으로 850 이상이니까 네.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공계 분들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분명 그 말하기 능력을 뭐 PT라든지 뭐 임원들이 영어를 잘하시진 않으니까요. PT 면접이라든지 창의성 면접에서 한 번쯤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고. 요건 약간 번외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진으로 승진을 하시려면 임원분들도 어학 점수를 굉장히 해야 높은 된다 등급을 보유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조직 문화를 이제 글로벌 언제든지 바로 이렇게 나가서 근무하실 수 있는 소위 전력을 만들어 놓기 위한 분위기니까 우리 문과분들은 반드시 오픽 하더라고요, 오픽. 그죠. 그러니까 크레주가 이제 그 삼성 계열사다 보니까 맞아요. 우픽 시험 그렇습니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영업 그 지원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영업을 처음부터 영업은 어떤 그 회사의 직무에 꽂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가장 만만하게 보는 게 영업이기도 하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게 그렇죠. 영업이니까 많은 분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어서 경쟁자가 물론 허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그 지원하는 분들이 어필 포인트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꼭 그렇죠. 필요한 부분을 좀 볼 필요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영업 예.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굉장히 공정한 그 GSAT 인적성 시험 이게 역사가 거의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홍기찬 쌤도 이걸로 입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데 이런 공정한 툴을 통해서 면접까지 가기 때문에 학교 레벨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GSAT 시험을 평소에 대비한 사람이 합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면접에 응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면접까지 간다면 아 내가 학교가 안 좋다 또는 뭐 경험이 없다 이런 스트레스는 일단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GSAT에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다트 알고 계시죠? 아마 이 다트를 모르시고 계신다면 좀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전자 공시 시스템. 네, 전자공시 DART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로마자로 아마 한 7번쯤에 임직원 현황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해 보시면 현재 임원분들,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몇백 명 될 거예요. 삼성. 그 임원분들의 양력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뭐 팀장 때부터 어떤 이력을 밟아왔는지 그게 다 다 나와있어요? 나와요. 캐리어가? 네, 그게 다 나와요. 와, 예를 들어서 대단하네. 뭐 김승재 전무는 뭐 어느 학교고 어느 뭐 시카고 법인에 있었고 뭐 어디 뭐 평택 공장에서 그러니까 딱 그래서 이렇게 딱 입사에서부터의 그 커리어가 쫙 네. 나오는군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도 절반 이상이 영업을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연구개발 분야에 계신 분들도 중간에 법인에 나가셔서
실제로 영업을 했던 이력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또 직무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분명 면접 때라든지 물론 자소서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인적성이 통과돼서 면접에 가시면 어떤 얘기를 내가 그래도 면접관하고 해야 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고요. 모든 기업이 다트에 이렇게 이력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 그래도 공통적으로 다 하진 똑같은 건 않아요. 아니에요. 네. 네, 모든 기업이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있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CJ는 제가 볼 때 공개가 안 된 회사들도 있어요. CJ E&M이나 이런 쪽은 계열사별로도 그렇죠. CJ E&M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인원 자체가 1,000명이 안 돼요. 전체 인원이 1,000명이 안 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삼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얘기하는 게 작은 되게- 규모. 그러니까 혹시 영상 보시다가 내가 선호하는 회사는 왜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들은 분명 공개가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S 부문 지원 전략 좀 살펴볼 텐데요. 예. C와 IM 부문은 뭐 수원이나 구미, 서울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DS 부문은 뭐 전국 각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근무를 이제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박승희 아나운서께서 얘기한 것처럼 전국 각지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대전 위에. 대전 네. 위에. 반뚝 자르면 이제 위쪽. 그러니까 이것도 중부에서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오는. 삼성이 이게 전략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 구직자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울산까지 울산. 내려가야 되고 또 특히 구미도 참 힘들어. 포항이 또 때 아닌 지진이 나고 맞아요.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 또 구직자분들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내가 지금 수도권에서 뭐 대학을 나왔는데 또 울산까지 가야 되나? 그리고 또 공장이 현대차는 울산도 있지만 아산, 또 전주. 그러니까 이게 전국 심리적으로 네. 좀 먼. 반면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화성, 평택이잖아요. 평택, 뭐 온양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전 위쪽으로 북쪽으로 이제 개나리가 피는 이런 지역으로 주로 이제 배치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직자분들도 이제 똑똑해져서 G사트 정도 통과될 정도면은 SK 하이닉스, SK CT 시험도 통과가 되고 LG도 이제 통과가 되니까 머리를 굴려서 그래도 요 수도권 인근에서 복지도 좋고 그리고 또 밥이 잘 나온대요 삼성이 그렇게. 이게 또 중요하죠. 밥 무시할 수 중요하지. 없는 요소라고요. 밥 중요하다. 삼시세끼가 다 진짜 네. 중요한 거예요. 예. 복지 카드에서 이렇게 중식비로 빠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오. 중식을 또 무제한으로 또 제공해 주는. 삼성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어보면은 뭐 네.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요? 진짜 웬만한 그렇죠. 카페테리아 못지않게 그러니까요. 뭐 아침에는 샐러드도 주고 뭐도 주고 네. 정말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요새 친구들하고 또 제 세대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 네, 봐요. 그런 것들은 저는 사실 고려하지 않았었죠. 뭐 밥만 주면 고마웠죠 그냥. 근데 그렇죠. 요새 친구들은 이제 입사하면은 내 돈으로 내느냐 아니면 내더라도 저녁은 또 자기 돈 중식까지만 또 주고 저녁은 또 안 주고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삼성은 그냥 시원하게 그냥 삼시세끼 뭐 다 그렇죠. 주는 예. 따뜻한 밥. 예. 이것도 또 워라벨 중에 하나죠, 뭐. 그렇죠? 더 일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어쨌든 지역적으로는 뭐 그 평택에 최근에 또 이제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투자 규모가 제가 보니까 거의 25조에서 30조면요. 보통 기업에서 투자하는 맥스치가 매출액의 한 5%면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때 왜 네. 옛날에 현대차 저기 근데 이번에 30조면 삼성 지부 살 때 부지 살 때 10조 나왔을 때 되게 막 그렇죠. 팬이라 그랬잖아요. 삼성도. 예. 근데 이 정도 20조 넘는 거면은 그만큼 내부적으로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캐시가 많이 돌고 있고 이제 전망치가 호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 연구개발 인력들도 많이 지금 채용을 할 전망이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다 것 같은데 얘기하느라고 아, 자소서도 오늘 사실은 많이 저기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네. 많이 가게 해준다. 자소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이제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하게 제 책에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긴 한데 그 정도까지 잘 쓰진 않아도 꼭 개정해야겠네요. 아니 난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 책에 있는 사례들이 이제 지난 하반기에 입사한 책 사라 이거야, 지금 책 사라 이거. 1위예요, 여러분들. 예스24 감사드리고요. 일위, 일위. 그래서 예스24.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쓸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만 그냥 내가 전공을 사랑하고 고민한 흔적들만 보여주면 서류 통과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지금 제 학생들이 연수원에 들어가 있어요. DS 쪽 뭐 그 시스템 LSI FG군으로도 들어갔고 한데 그 친구들이 삼성을 위해서 막 준비한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다른 회사도 이렇게 쓰다가 적당한 능력이 이제 되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한 얘기만 했대요, 임원하고. 네.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키도 크고 별 얘기 안 하고. 별 얘기 안 하고 너 키 근데 몇이냐. 물론 이제 스펙이 좋았겠죠. 어떤 전문 홍익대. 지식이. 매우 좋은 건 아니잖아요.
홍익대가 뭐 근데 뭐 전공 학점 좋았다거나. 딱히요. 그래요? 3.4. 어. 아 근데 그리고 그 친구 뭐 말 나온 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턴도 기아 자동차에서 했어. 네. 삼성에서 한 게 아니라 기아 자동차 미국 공장에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임원이 물어뜯을 수가 있죠. 야 너는 왜 우리 회사에서는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 되게 많은데 하나도 안 하고 왜 기아차에서 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렇군요. 급하니까. 이런 설비 엔지니어가 급하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또 토스가 5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력만 여러분들이 갖춰준다면 너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삼성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도 면접에 가면은 결국에는 선생님 뭐 그러니까. 서성한 판이던데요. 또는 뭐 S 직군, 소프트웨어 직군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코딩 시험이 있으니까 또 뭘 또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여러분들 없으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 불안한 마음 갖는다고 더 붙여주는 거 아닌데. 네, 그렇죠? 맞아요.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닌 거죠, 뭐. 네. 깡다고 있는 강단 있게 지원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뭔가 시원한 분위기시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민혁 쌤 나오셔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네. 자, 저희가 그러면 자소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어떻게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안 바뀔 거예요. 안 바뀔 예, 제 거예요? 생각에는 네. 굳이 자소서를 아, 말을 좀 듣고 답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소서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그 작은 인원을 뽑는 지금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자소서를 안 바뀌어도 G사트라는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툴이 이미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면접에 가서도 그 임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나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직접 임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한 1분 또는 길어야 3분 정도면 우리는 판단이 끝난다. 네. 이 지원자를 채용을 할지 말지 이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 공개 채용 설명회 때 그런 말도 하세요? 공개 채용 설명회 때는 그런 얘기는 이게 진짜. 채용 담당자가 뭐 나이가 이제 어리신 분들이라 함부로 말씀은 이제 조심스러우신데 실제로 임원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그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열정몬 그 있었어요. 삼성에서 하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열정백서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있으면 그때 SDS의 한승환 그 당시 뭐 전문님도 나오셔서 난 이런 지원자 너무 싫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그리고 예전에 백지연 그 씨가 진행했던 프로에 삼성물산 패션 사업부에 있었던 또 모 사장님이 또 말씀하셨던 내용들, 뭐 달달달 외우는 지원자 너무 싫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만큼 임원분들의 그 변별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암기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면접 준비하거나 이러실 때.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아까 저기 뭐 임원이 지금 누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성을 알 수 없지만 행여라도 휴민트를 이용해서 그분의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현직자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그것도 되게 좀 꿀팁이긴 하겠네요. 아니 싫어하지. 싫어합니까? 네, 삼성은 그런 집요한 걸 싫어해. 아, 집요한 그래요? 네, 그렇게 막 너무 많은 거를 취재하고 치조해서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어. 지금 임원이 이런 아니, 스타일이니까 아니. 요거 그거 안- 하지 마. 바로 그냥.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좋아하는 회사들도 물론 있는데 삼성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보수적인 회사라 그냥 딱 적당하게 그냥 딱 홍기찬 느낌이에요. 그냥 그냥 너 홍기찬이 얼마나 그냥 대단한 네, 친구인데요. 적당하게 네. 너무 처절해도 안 되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임원분들 눈에 너무 벗어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목도 취미 특기 20년째 물어보고 있고요. 네, 네. 뭐 삼성 입사를 선택한 이유와 아, 입사 후금 얘기 이것도 한 나온 5년째 김에 안 바뀌고 있어요. 얘기 나온 김에 취미 특히 적지 말라는 게 있다는 거 있을 거 아니야. 하지 말라는 거 좀. 그러니까 뭐 뻔한 내용 괜히 튀려고 그 뭡니까 공감하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대장정? 그 뭐 뭐 그런 뻔뻔한 것들도 거고. 그렇고 면접관들하고 의도적으로 소통하려고 거짓말하는 뭐 등산이다. 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괜히 그 예전에 이런 분도 봤어요. 전자전공자인데 특기가 뭐 분해하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분해하기 이런 거 하면 마치 뭔가 공학도로서의 어떤 집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모든 애들이 있어 지금 분해하기 지워 임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노래 부르기면 노래 부르기다 뭐 독서면 독서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냥 작성을 여러분들 하시면 그러니까 대화하기 면접에서 대화하기 위한 소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 시대의 트렌드를 읽는다는 어떤 관점에서 네. 드라마 시청을 이렇게 적은 적이 있었는데 네. 특기 취미예요? 드라마 시청은 좋아. 특기는 아니고 드라마 저 시청은 취미였어요. 좋은 근데 거 그걸 같은데요? 실제로 물어본 분도 계셨어서 네. 그런 건 괜찮아요? 좋죠. 드라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좋은 지적이신데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드라마 시청을 쓰면 되게 잘 어울려요. 이렇게 이렇게 풍겨지는 얘기한 사람들이 모습이. 근데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말 쓰면은 익진이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친구들. 뭐 차코치가
뭘 해야 될까요? 뭐 차코치가 뭐 독서하기. 이게 아, 왜 또안 이렇게? 어울리거든요. 아, 재원 뭐 씨는 싫어요, 이렇게. 그런 거 별로. 김태성 쌤이 뭐 공연 보기, 뭐 대학로 가서 연극 보기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이미지. 그게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2번도 보면 성장 과정에 본인에게 중요한 사건 또는 인물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선택하는 거 상관이 없는데 전혀 독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자기 개발을 안 해왔던 이력으로 면접관이 보이는데 괜히 또 삼국지에 자기는 무슨 뭐 여포와 같은 인물을 존경한다 뭐 이러면 또 면접장에서 야 그러면 다른 인물 한번 얘기해봐. 그럼 그 인물을 비추어 봤을 때 뭐 역대 뭐 대통령 어떤 성격의 인물이랑 비슷해 이제 이렇게 되면 안 하는 거야 면접 완전히. 집요하게 네. 들어가면 이제 실제 그렇게 미처럼 해요. 드러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임원분들은 여러 가지 그 면접 노하우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삼성 입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 지원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원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석사에서 뭐 삼성과 산학 협력해서 연구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이러이러한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런 분야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다. 그럼 딱 맞아떨어질 거야. 한 700자 정도가. 근데 의도적으로 또 삼성을 위해서 뭐를 했다고 거짓말하시면 그걸 믿고 그건 신뢰할 아니겠다. 사람은 없다. 네. 그걸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번 항목에서 이제 성장 과정을 적는 건데 뭐 사건이나 인물을 하나 영향을 끼친 거를 그렇죠. 고르는 건데 어떤 걸 골라야 좀 더 유리할지 이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본인에게 맞는 걸 저는 고르시라는 얘기예요. 네. 사건이면은 뭐 꼭 전공하고 관련된 항목에 지금 나오지만 전공하고 관련되지 않더라도 성장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삼성은 빅데이터를 돌려서 서류 심사를 해요. 네. 그 전공 관련된 전문성을 굳이 자소서에는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력서상에서 이미 검증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소서는 솔직히 이 지원자가 어떤 느낌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니까 자기가 소위 액션을 취했던 경험을 사건을 적어주시는 걸 당연히 선호할 거고요. 딱히 내가 그런 걸 내세울 만한 활동이 없다. 그러면은 뭐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이슈 같은 거는 계속해서 삼성전자 관련 뭐 뉴스를 좀 청취하시고 네. 계속 접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이슈도 걸 골라야 그렇겠고, 할지 이 부분도 네. 또 그 중요하잖아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강사분들만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뭐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시되 저는 이제 학생들 자소서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지로 삼성과 연관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억지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우리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뭐 이세돌, 알파고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냥 뉴스 기사를 찾아서 오려가지고 한 500자를 붙여넣으면 그거를 이제 면접관이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지원자가 정말 이거를 관심 있어서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자소서에 700자를 채우기 위해서 쓴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괜히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평가가 안 좋게 되느니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사회 이슈 그리고 경제라든지 이런 그 정치 이슈를 물어본 게 아니라 사회 이슈란 말이에요. 두 네. 분이 더 전문가시겠지만 사회라는 건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사람 또는 집단, 갈등, 고용 관련된 그런 것도 그것도 하나의 최저임금 굉장히 같은 그런 좋은 거. 예죠. 그러니까 네. 억지로 삼성과 관련된 이슈를 저는 여러분들이 갖다 붙이실 필요는 없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삼성과 억지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되게 인공적인 느낌의 친기업 정서를 보여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대기업을 찬양하는 이런 느낌으로 억지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이거를 굉장히 또 집요하게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뭐 별로 삼성은 지금 좋아하시지 노조가 않아요. 존재하진 않지만 왜 노조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냐, 존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반대쪽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하지 않은 자신 없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4번 항목에서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비판적이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아부성의 멘트도 안 되고 안 그 되고. 수위 조절이 진짜 중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사회 이슈를 비판적으로 쓰신다면 연합뉴스에 네. 지원을 하시는 게 기자로 지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네. 기업체에 들어가시는 거지 사회를 비판적으로 반기업 보는 게 정서적인 그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걸 썼을 때는 좋을 건 그렇죠. 없다. 전혀 뭐 그래요. 도움이 될 게 토론하는 없고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그게 안 좋은 태도가 아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제 반기업 정서를 가질 그래요. 수 오해 있죠. 없으셔야 되는 게 네. 지원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렇죠. 회사 여러분들은 입장에서는 그래요. 기업에 입사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
어떤 선도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지원을 한다는 걸 명심해 두시고 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야, 오늘 조정 씨 왔다고 오랜만에 왔다고 40분 할애했네요. 그러니까요.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오늘 많은 말씀 해주신 조민혁 강사님 다시 네. 한번 고맙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 전해드립니다. 취업인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정센터 2부의 첫 코너죠.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뵙는 분이죠.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광주 고용센터에서는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 사업장 준비했습니다. 광주 북구 월출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 전자기기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프로텍입니다. 태양광 관련 업무 총괄자 및 실무 경력자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거절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1년 이상이고 전기 공사 산업기사 이상, 전기 초급 수첩 필수인이 참고하세요. 급여는 연 2,7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3월 6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태양광 관련 실무자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자격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바로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사업장도 강소기업 사업장인데요. 전남 여수시 화장동 위치하고 있는 회전기기 정비 전문업체인 대한산업보수 주식회사입니다. 회전기계 전문 산업설비 정비 보수, 기계설비공사 업무를 담당할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 10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3,100만 원 이상 지급되며 접수 마감일은 3월 말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무려 정비원 1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네, 오늘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는요. 식품회사 2곳의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C후레쉬 주식회사입니다. C후레쉬 주식회사는 훈제 연어를 가공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운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생산 및 포장을 담당할 직원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컴퓨터 활용 가능자와 인근 거주자, 식품회사 근무 경험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월 175만 원 이상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10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바로 알려주시죠. 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굿투베이크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굿투베이크는 빵 제조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운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식품 제조 공장 품질 관리, 미생물 분석, 햇석 관리를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식품 공장의 품질 관리를 3년 이상 경력 있으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에서 3,3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2월 15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식품공장 품질관리원 채용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2부의 도우미 조소연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뉴스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예. 네, 최근 들어 2030 세대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한 포털 사이트가 취업자들에 대해서 스타트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무려 73.6%가 취업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야, 저희가 그 저번 취업인 뉴스에서도 오히려 네. 구직자들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정말 요즘은 취업 준비생들이 막 워라밸도 따지고 네. 그 기준이 옛날 달라진 것 아까 같아요. 민영 쌤도 그랬잖아요. 예. 자기 때랑 그러니까요. 다른 것 같다 얘기했는데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하지만 또 스타트업은요, 자본금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 또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커리어들에 비해서 좀 위험성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안 되면 쪽박이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취업 전에 이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이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을 5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야, 네. 역시 또 부러지는군요. 스타트업 취업 체크리스트 첫 번째부터 알아보죠. 예. 네, 처음에는요, 바로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입니다. 스타트업은 경영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누구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강 어떤 분위기인지 좀 추측이 가능한데요. 현재 해당 기업의 CEO의 이력을 찾아보고 또 회사를 운영하고 매각해본 경험이 있는 경영자인지를 꼭 그렇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 어떤 건가요? 네. 네,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이 미래를 위한 자금력이겠죠. 돈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스타트업의 특성상 수많은 도전도 좀 해야 될 테고요. 또 시행착오도 맞아요.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위한 사업 자금이 반드시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투자를 받고 있다면 이 기업에 투자 중인 벤처 캐피털이 어떤 곳인지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꼭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뭐 수익 구조 같은 게 조금 네. 상대적으로 빈약한 곳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네. 우리 박성현 아나운서 얘기했던 첫 번째처럼 네. 이게 뭐 정관적으로 하지만 네. 그래도 그 분야에서 잘하신 분들이 또 잘할 수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뭐 실제로 그냥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요. 한번 물어보는 것도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뭐 맞아요. 요즘은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요즘은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좋아하잖아요. 특히 스타트업은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경영자라면 이런 질문 상당히 신선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딱딱한 조직 문화가 아니라 스타트업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세 번째 체크리스트도 알아보죠. 네, 세 번째는 내가 배울 것이 있는가, 내가 좀 어떤 네.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목이 가장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그렇군요. 스타트업이 좀 유연한 조직 문화 그리고 또 의사소통 구조가 좀 수평적이긴 합니다만 이 일의 강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힘든 만큼 배울 수 있는 부분도 클 텐데요. 스타트업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업무 역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을 하고 또 향후 성공적인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커리어로도 좀 이용할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아까 민혁 쌤이 뭐 그 임원들이 네. 그 취업 준비생 보면 3분이면은 판단을 판단된다고 나왔는데 하죠. 우리들이 네. 학원 가거나 그러면 보이죠. 선생님들 딱 학원 보면 나오잖아. 이분 배울 게 있나 나오기 때문에 네네. 비슷한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자기가 맞습니다. 꿈꾸고 있는 미래 또 커리어가 이 스타트업에서 이뤄낼 수 있을지 잘 판단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렇죠. 다음 체크리스트 어떤 건가요? 네. 네, 다음 네 번째는요. 성장 가능성입니다.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대해서 기업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취업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기업의 타깃이 충분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인지, 시장인지, 또 제품의 경쟁력은 어떤지, 또 회사의 구체적인 목표는 어떤 것인지 좀 알아내기 힘든 부분에는 인터뷰나 기사를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기업이 속한 산업과 관련한 기사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귀찮아서 못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발품을 파시다 보면은 이게 답이 될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 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품을 파셔서 이 정보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5번째 체크리스트 들어볼까요? 예,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일하는 그 회사의 분위기겠죠. 네, 소수의 분위기. 인연이 모여서 협업을 하는 만큼 이 동료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입사 후 3개월 정도는 회사와 내가 잘 맞는지 동료들과의 분위기는 잘 얽힐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일단 궁합 제가 중요하죠. 내가 몸을 담고 또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또 자신이 스타트업에 잘 맞는 성향인지 이걸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스타트업은 뭐 적은 인력으로 좀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즉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또 업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좀 찾아서 하는 네. 그런 사람을 원소스 좋아하겠죠. 멀티 유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좀 가성비가 좋은 맞아요.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도전하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고요. 또 좀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피력할 줄 아는 사람들도 결국은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면 내가 좀 수동적이다. 네. 나는 좀 이렇게 회사 조직 문화가 잘 짜여져 있고 내 업무가 좀 정확한 부분을 좀 선호한다 이런 분들이면 그렇죠. 아무래도 스타트업보다는 좀 기업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네. 걸맞는 옷을 잘 기억하시는 찾아서.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번째 뉴스 바로 들어볼까요? 예. 네, 두 번째 뉴스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구멍은 있다. 예. 네. 네. 최악의 취업 한파에 고군분투 중인 취준생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행사가 있습니다. 예. 바로 뭐 이맘때쯤이면 슬슬 나오죠. 예, 취업 그렇죠. 박람회인데요. 상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주목해야 할 취업 박람회를 꼽아봤습니다. 바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첫 번째는요. 2018 뉴딜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청년의 네.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업과 구직자 간의 그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서울시에서 개최할 이 박람회는요.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최대 23개월간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또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뿐만 아니라 생활 임금을 적용해 월 최대 195만 원 지급과 유급 휴가, 근로 조건 역시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른 여느 박람회들과 좀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자들이 스스로 취업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스터디 활동, 또 취업 프로젝트 모집, 구직 활동 등 이 자기 주도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켰다고 하는데요. 또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전문 직무 교육, 또 기업 현장 탐방 등 단계별 체계적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박람회 근데 이게 첫 번째 건 끝났다고 그러고 네. 다시 또 하나요?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박람회는 저번 주 일요일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4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실망하시기엔 이릅니다. 예. 서울시에서 3월 말까지 새로운 뉴딜 일자리를 발굴해서 추가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네, 관심 있으신 취준생 여러분들은 관련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박람회 바로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예. 네, 다행히 이 박람회는요 날짜가 좀 여유가 남았어요. 있어요. 네. 네, 이 두 번째 박람회인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인데요. 예. 이번에 처음 개최가 됩니다. 첫 회인 만큼 주요 프로그램이 상당합니다. 지방의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등 이 정책 홍보관에 이어 특별 전시관 그리고 시상식 등 부대 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홍보관은요 각각의 자치단체가 인구 및 산업 특성에 맞게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취준생 여러분께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박람회 언제 어디서 열리는 겁니까? 네, 이번 박람회는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그렇군요. 장소는 킨텍스 제1전시장 4, 5홀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취업 정보도 얻으시고 또 네. 즐거운 시간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2018 취업 박람회 베스트 2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마지막이요? 베스트 3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 취업 박람회는 요즘 좀 블라인드 채용이 네. 화제인데 이럴 들었습니다. 때 좀 많이 각광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고졸인재 취업 박람회인데요. 채용과 관련한 전문 정보는 물론이고 예. 다양한 부대 행사를 한자리에 제공을 함으로써 취업 범위를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현장 상담을 통해서 채용 정보를 전달받을 수도 있고요. 또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까지도 아낌없이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네요. 그러네요.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 어디서? 예. 네, 이번 박람회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짧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장소는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꼭 참여를 하시고요. 또 취업 3종 세트죠. 모의 면접, 면접 스타일링, 또 이력서 첨삭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좋겠네요. 네, 베스트 3 취업 박람회 알아봤는데요. 취업 예. 박람회 참여할 때 뭐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짧게 하나만 예.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복장 부분이겠죠. 네. 좀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갖추셔서 정장을 입고 가면 좀 성의 있는 참가자로 보여서 실제로 그 면접에 참여하시는 인사 담당자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네. 복장 제대로 갖추고 가셔서 좋은 이미지 딱 눈도장 그래요. 찍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면접이니까 네. 또 수행 넘치게 입고 가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요. 같이 입고 가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개성은 조금 참아주시고 그래요. 단정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취업인 뉴스 또 알짜배기 뉴스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해주신 조선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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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시간 재밌게 보셨죠? 내일도 2018 상반기 공채 합격 전략을 짚어보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 이어지니까요. 내일 네.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